안녕하세요. CNC 가공 실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NC 기계에서 원점 설정하는 방법, 절대 지령하고 증분 지령, 공구의 급속 이송하고 직선 보관하는 방법, 또 NC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구성과 좀 간단한 형상으로 이 직선 홈 가공 형상을 NC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한번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사용할 NC 코드는 뭐 G28, 뭐 G54, 뭐 G90, G91, 뭐 G00, G01로 되어 있는 여기 이제 앞에 영문자가 G로 되어 있는 이제 G 코드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영문자가 지금 M으로 되어 있는 요 NC 코드를 사용을 해서 가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C 코드에서 앞에 G 코드가 붙어 있는 거는 G가 붙어 있는 거는 우리가 준비 기능이라고 해서 요 NC 기계의 제어 장치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동작을 준비를 하게 되겠고요. 여기 앞에 이제 영문자가 M으로 되어 있는 거는 보조 기능이라고 부르고 있고, 얘는 이제 주로 NC 기계가 동작할 수 있도록 여러 모터를 주로 온오프 하는 기능으로 일단 좀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 기계 좌표계하고 공작물 좌표계를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기계 좌표계는 기계를 만들 때 기계에 고정되어 있는 좌표계고, 기계의 원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기계 좌표계에서의 좌표값은 마이너스 방향만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공작물이 이쪽에 마이너스 방향 쪽에 공작물이 놓여지게 되겠고, 기계 좌표계에서는 플러스 쪽으로는 더 이동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 좌표계는 우리가 NC 코드를 좀 쉽게 작성하기 위해서 공작물 임의의 위치에다가 원점을 정한 좌표계가 되겠는데, 이 임의의 위치는 주로 공작물 윗면에 잡는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공작물 윗면에 잡아야지 Z가 0일 때, 공구라고 하면, Z가 0일 때 공구라고 하면은 공구하고 공작물이 Z0에서 딱 만나는 위치가 되고, Z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저립한 깊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로 원점의 위치는 윗면에서 뭐 가운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요 네 개 모서리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작물 좌표계 원점을 잡는 위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은 이제 우리가 요 시뮬레이터를 사용해서 가공을 하게 되는데, 그 시뮬레이터에서 지금 원점 설정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요 좌측 모서리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원점으로 잡은 거죠. 그렇죠? 이 부분 원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기계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터치를 시키게 되면, 이 부분을 시키게 되면은 기계 좌표계 원점에서, 이 기계 좌표계 원점이 뭐 한 이 정도 있다고 하면은 여기 기계 원점이라고 하면은 이 원점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가 그 공작물 좌표계 원점으로 설정한 지점의 x 좌표는 얼마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x는 마이너스 275, y는 마이너스 181, z는 마이너스 350으로 기계 좌표계에서 공작물 좌표계의 원점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요 값을 기계에 입력을 시켜 줘야지 기계에서 우리가 터치한 이 부분을 공작물 좌표계 원점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절대 지령하고 한번 증분 지령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G90이 절대 지령, 그 다음에 G91이 이제 증분 지령인데,
우리가 요 G90으로 지령을 내리게 되면은 G90으로 지령을 내리게 되면은 공작물 좌표계에서의 좌표값으로 요 공구의 이송 위치를 갖다가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현재 공구 위치가 A에 있다고 하면은 A에 있으면 A는 좌표가 지금 이 점이 원점이니까 A의 공작물 좌표의 좌표값은 X0, Y0, 그 다음에 Z는 5mm 정도 떠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Z5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A에서 이제 B로 공구를 이송을 할 경우에, 자, 이 경우에는 공구가 한 5mm 정도 떠 있으니까 가공하지 않고 그냥 빠른 속도로 B까지만 움직여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가공하지 않고 공구를 움직일 때 요 쓰는 지령이 요 G영령의 위치 결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목적이 요 지령한 위치까지 빨리 움직이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영령으로 지령을 내려주게 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얘가 이송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만약에 공구하고 공작물이 서로 만나게 되면은 충돌이 돼서 기계에 굉장히 그 심각한 손상을 미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G영역으로 움직일 때는 반드시 이 공구하고 공작물은 절대 만나서는 안 되겠죠. 자, 이제 A에서 B로 가는 지령은 이제 G90 절대 지령이니까 뒤에 나오는 좌표값은 어떤 좌표값? B의 공작물 좌표계에서 X좌표, Y좌표 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게 되면 X좌표 20, Y좌표 10이니까 G영령 X 20.0 Y 10.0 쓰면 되겠고요. Z는 쓰면은 5.0인데 좌표값은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쓰지 않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뭐 썼다고 틀리는 건 아니지만 좌표는 좌표값이 변하는 경우에만 좀 지령을 해야지 우리가 그 NC 코드를 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공구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제 점 0으로 해서 소수점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좌표값에서는 반드시 소수점을 표시를 해야지 소수점이 없으면은 우리가 의도된 좌표가 아니라 NC에서는 다른 수치로 인식을 합니다. 그거는 잠시 후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에서 C로 움직이는 경우에 B에서 C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지금 절대지령 바로 요 전에서 내려져 있고 그 다음에 G영령 그러니까 그 위치 결정도 내려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중복해서 쓸 필요 없고 그냥 좌표값만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B에서 C로 갈 때 Y 좌표 값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X 50.0 지령을 내려주게 되면은 B에 있던 공구가 순식간에 요 C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C에서 D로 갈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D의 좌표가 X30, Y30이니까 NC 코드에서는 X30.0, Y30.0으로 지령을 내려주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증분 지령으로 지령을 내리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증분 지령은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요 이송 방향하고 이송 거리로 이송할 위치를 갖다가 그 지령하는 게 이제 증분 지령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위치가 A에 있고 공구가 B로 움직일 때, 그러니까 증분 지령이니까 먼저 G91로 지령을 내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G91 지령을 내리고, 그 다음 A에서 B로 갈 때는 A를 기준 증분량이 얼마죠? 20, 10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X 20.0, Y 10.0인데, 자, 얘는 주의할 게 B점의 좌표가 아니라 현재 공구가 A에 있기 때문에 A를 기준으로 해서 B로 갈 때 X는 20만큼, 그 다음 Y는 10만큼 가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B에서 C로 가는 경우에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현재 공구가 B에 있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X방향으로 얼마? X방향으로 지금 20에서 50만큼 가니까 X방향으로 가는 요 거리는 30이죠. 그렇죠? 요 거리는 30, 그렇죠? 요 거리는 X30에 해당이 되고, Y는 Y 값은 변하지 않으니까 Y는 0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B에서 C로 갈 경우에는 그냥 X30.0으로만 지령을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C에서 D로 갈 경우에는
C점을 기준으로 해서 D점의 위치는 X는 마이너스 20, Y는 플러스 20 쪽으로 있으니까 C에서 D로 갈 경우에는 X는 마이너스 20.0, Y는 20.0으로 증분지력을 내려주게 되면 C에서 D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G91이 이렇게 한번 지령이 내려지게 되면은 바꾸지 않는 이상에는 이제 요 이하는 전부 그냥 그 증분지령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C에서 D로 가는 걸 갖다가 이제 절대 지령으로 바꾸고 싶다면은 그냥 요 G90만 지령을 내려놓고 C에서 D로 가는 요 세 번째 코드에 이때는 G90이 들어가 있으니까 바로 요 공구의 요 종점 D의 위치는 D의 좌표값을 써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NC에서는 절대지령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증분지령은 NC 코드를 우리가 가공할 때 좀 편하게 짜기 위해서 증분지령을 사용하는 거니까 증분지령을 쓰고 나서는 반드시 절대지령으로 변환을 해놓는 좀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직선 보관은 현재 위치에서 우리 NC에서 공구의 현재 위치는 항상 알고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요 지령하는 위치까지 직선으로 공구를 이송하면서 요 가공하는 NC 코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01로 지령을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XY하고 Z는 공구 종점의 좌표값, F는 이송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송 속도는 사전에 지령이 되어 있으면은 생략하면 되겠고요. 이 직선 보관은 여러분은 그냥 직선 가공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이 보관이라는 용어는 사실 수학적인 용어로 두 점이 정해져 있을 때, 여기 그러니까 C점하고 여기 지금 종점으로 되어 있는 이 두 점이 정해져 있을 때 이 두 점 사이에 있는 임의점의 위치를 갖다가 결정하는 거를 보고 이제 우리가 보관이라고 수학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직선 보관은 요 두 지점을 갖다가 직선으로 요 중간에 있는 점들을 갖다가 연결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구는 이때 시점에서 종점까지 직선으로 움직이면서 가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XYZ는 좌표 값이니까 좌표 값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요 생략을 좀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좌표가 하나만 나와 있다. 가령 X 하나만 있으면은 이때 우리가 X하고 얘는 평행한 축으로 절삭하는 거 알 수가 있고, 가령 또 뭐 G01에서 Y가만 있을 경우에는 얘는 Y축으로 움직이면서 그 평행하게 절삭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XY나 뭐 XYZ 뭐 값이 다 지정이 되어 있으면은 얘는 이제 뭐 2차원이나 뭐 3차원 공간상에서 이제 직선으로 움직이면서 가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이제 우리 몇 가지 NC 코드를 봤는데 NC 코드를 보게 되면은 영문자 하나하고 그 영문자는 여기서 어드레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드레스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뭐 숫자로 된 이제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 어드레스하고 데이터로 구성된 것을 우리가 요 워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드는 단어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워드의 의미는 기계가 어떤 의미인지 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거는 이제 데이터는 반드시 정수하고 실수를 구분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뭐 G코드는 뭐 요 뒤에 이제 전부 그냥 정수로 쓰면 되고요. 근데 좌표값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뒤에다가 소수점을 표시를 해줘야지, 소수점을 표시 안 하면은 어떻게 인식하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X 100점으로 쓰게 되면 얘는 뭐 좌표값 수치로 100mm를 인식을 하는데, 소수점을 빼고 X 100으로 쓰면은 얘는 NC 기계에서 최소 주령 단위가 1 마이크로미터이기 때문에
요거의 100배로 인식을 해서 0.1mm 지령을 내린 걸로 얘는 인식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오류는 아니죠. NC 코드 오류는 아닌데 X 100점으로 하면은 100mm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X 100만 쓰게 되면은 0.1mm로 인식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가공할 때는 이제 뭐 밀리미터 단위를 쓰기 때문에 반드시 좀 소수점을 갖다가 찍는 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또 정수 데이터의 소수점을 또 사용하면 또 알람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S2000M03은 요 주축을 이제 2000rpm으로 정회전하는 지령인데, 뭐 회전수는 뭐 의미상 뭐 소수가 가능하겠지만 그냥 NC에서는 그냥 회전수는 정수로만 지령 내릴 수 있게 돼 있고, 만약 여기 S2000점에서 소수점을 찍으면 이때는 알람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 워드를 갖다가 이제 그 몇 개 모아놓은 걸 보고 우리가 블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블럭은 NC에서 요 그 프로그램 실행 단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블럭 단위로 기계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지령절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워드의 배열 순서는 뭐 절대적인 거는 아니지만, 우리 처음에 이제 전개 번호를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게 이제 주로 G 코드 오고, 그 다음에 XYZ 좌표 어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F는 이송이죠. F는 이송이 영어로 feed라고 하니까 feed의 머리 글자 따서 이송은 F라는 어드레스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축은 영어로는 스핀들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뭐 주축의 뭐 회전이나 또 이제 절삭 속도 지령을 내릴 때는 이제 S라는 영문자를 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M은 뭐 보조 기능 해서 주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작성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블럭의 끝에는 이제 여기 세미콜론이 지금 찍혀져 있는데, 여기 전개번호하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은 뭐 생략해도 가능합니다. 얘는 뭐 생략해도 가능하는데, 우리는 이제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는 뭐 전개번호하고 다 세미콜론까지 써서 NC 코드를 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이제 기본 형식은 제일 첫 번째 줄에 영문자, 대문자 5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자리 숫자로 프로그램 번호를 첫 줄에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얘는 그러니까 2010번이니까 2010번 프로그램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블록에서는 그냥 얘는 일단 여러분이 그냥 초기화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계를 갖다가 처음에 그 스위치를 켰을 경우에 이 기계 원점 복귀를 시켜야지 좀 기계 좌표계가 그 제대로 설정이 되니까 프로그램 요 서두에 요 기계 원점 복귀하는 지령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령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X축, Y축, Z축이 전부 그 원점 위치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블록에서는 NC 코드는 우리가 공작물 좌표계로 쓴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공작물 좌표계 G54를 갖다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지금 이제 절대지령으로 X하고 Y는 여기에 가공 시작점이 XY 위치입니다. 그래서 가공 시작점 XY 위치는 이 세 번째 블록에서 여러분이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블록에서는 바로 시작점 Z까지 내리지 않고 한 Z20의 위치로 이제 공작물에 접근을 시키면서 이 위치에서 이제 뭐 가공하기 위해서는 주축을 회전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S라는 어드레스로 이 주축의 회전수를 지령을 내려주고, M03은 정회전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가공 시작점의 위치로 다섯 번째에서 보내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부터는 가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 뭐 대개 이제 뭐 G01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서 이제 바로 아까 우리 직선 가공이 G01이라고 했죠, 그렇죠? 가공이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그 공구 경로를 만들어가면서 이제 가공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뭐 가공이 끝나고 프로그램이 종료됐다는 걸 또 우리 NC 기계에다가 알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블럭에서는 이제 M01을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 이때는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됐고 뭐 더 이상의 뭐 지령은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NC 프로그램에서 지금 1번하고 5번까지의 이 블럭은 프로그램 서두부에 해당이 되고 가공 시작점에 값하고 그 다음에 주축의 회전수만 절삭 조건에 따라서 해당 데이터만 기입을 하면 되죠, 그렇죠? 나머지 거는 그냥 똑같이 작성을 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요거는 그냥 가져다니면서 항상 서두 보실 때는 요거랑 같은 형식으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간단하게 이 보험을 파는 한번 그 가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공구는 지금 이제 FEM은 이제 프렛 핸드밀에서 평핸드밀을 의미를 하고요. 지금 직경 10mm짜리 평핸드밀을 사용을 해서 지금 이러한 호음을 갖다가 한번 파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NC에서 이제 그 공구의 좌표 값은 여기 공구 중심, 그러니까 여기 제일 밑에서 요 가운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 공구의 좌표 값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공 시작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가공 시작점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얘가 공구 직경이 10이니까 반경은 5mm, 그 다음에 여기 벽면에서 한 2mm 정도 좀 떨어져 있어야 되죠, 그렇죠? 한 2mm 떨어져 있는 위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 5mm에서 공구 중심의 위치는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좌측 아래를 좌측 아랫부분을 갖다가 지금 이제 공작물 좌표의 원점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점의 x좌표는 얼마예요? x좌표는 여기가 원점이니까 x좌표는 마이너스 7, y좌표는 여기 도면에서 보면은 y좌표는 15죠, 그렇죠? 15. 그 다음에 절삭 깊이는 지금 일정하게 6mm로 깎으니까 z는 마이너스 6에서 요 점이 가공 시작점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자, 요거는 이제 주축 회전수는 1200rpm, 이송은 80으로 한번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엔드밀을 썼을 때, 엔드밀에서는 이제 주로 요 그냥 그 엔드밀의 회전수로 그 지령을 갖다가 내리는 게 좀 일반적이 되겠고요. 이때 이제 절삭 속도는 날의 여기 외주부에서의 접선 속도니까 뭐 요 식으로 해서 이제 절삭 속도하고 회전수 관계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 지금 이제 1200rpm으로 회전시킨다고 하면은 NC 코드에서는 S1200 하면은 1200rpm, 그 다음에 M03 하면은 정회전을 뜻하니까 요 지령에 의해서 이제 공작기계 주축이, 그러니까 엔드밀이 물려있는 축이 1200rpm으로 정회전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그 밀링에서는 이제 이송 기본은 날 한 개당 이송이 주어지지만 NC에서 이송 지령은 바로 그냥 이송 속도로 해서 단위는 요 밀리미터 퍼 미니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mm per minute로 이송시킬 경우에는 F80이라고 지령을 내려주게 되면은 얘는 이송 속도 80mm per minute로 움직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실제 이제 NC에서 이제 공작물이 움직이지만, 공작물이 이송되지만 우리가 NC 코드 짤 때는 그냥 공구가 이송하는 걸로 좀 작성을 하는 게 좀 편하게 NC 코드를 좀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홈 가공하기 위해서 NC 코드를 짜 보도록 하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여기 지금 여기 좌표 값이 여기 들어가 있죠. XY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주축 회전수 여기 들어가 있죠. 그쵸? 자, 한번 전체 우리 어떻게 기계가 작동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블록은 뭐 초기화니까 얘는 뭐 눈에 보이는 작동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서는 요 G28, G91, X0, Y0, Z0이니까 XY, Z축 기계 원점 복귀 지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공구는 제일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원점 상태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더 이상 공구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테이블은 제일 좌측, 그 다음에 제일 앞쪽으로 움직여서 원점에 복귀된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블록에서는 이제 G54에서 공작물 좌표가 선택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점이 공작물 좌표계니까 G54가 있으니까 여기를 원점으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블록에서는 가공 시작점에 XY를 맞춰준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X-7.0, Y 15.0 하면은 테이블이 움직여서 요 위치로 가는 거죠. 그렇죠? 요 위치로 가면은 공구를 그대로 내리게 되면은 XY는 요 위치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요 위치로. 그렇죠? 요 위치로. 자, 그다음 이제 네 번째 블록에서는 이제 Z20까지, 그러니까 Z20까지 현재 기계 원점이 Z는 기계 원점에 있는 공구를 Z20까지 그대로 공작물에 접근을 시키면서 요 위치에서 1200rpm으로 지금 주축을 갖다가 지금 회전시켜 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가공 시작점의 Z 값은 마이너스 6이니까 다섯 번째 블록에서는 Z-6해서 가공 시작점으로 공구를 움직여 줬죠. 그렇죠? 자, 현재 이제 다섯 번째 위치부터는 이제부터는 이제 공구가 공작물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절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A부터 이제 B까지 가면서 절삭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니까, 또 A부터 B까지는 공구가 직선으로 가면서 지금 절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G01로 직선 보관 지령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B점의 좌표는, 그러니까 종점의 좌표는 X값만 변하죠. 그렇죠? A나 B나 Y하고 Z는 똑같고 X만 마이너스 7에서 B점의 좌표 X가 45니까 그냥 X 45.0으로 지령을 내려주면 되겠고요. 아직까지 이송 지령이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선 보관하면서 이송 지령 여기 F80으로 지령을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송에서도 속도니까 소수점이 의미가 있긴 하는 거지만 NC에서도 그냥 이송 속도는 그냥 정수로 지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경로는 이제 B에서 C까지 가면서 가공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B에서 C까지 가는 거는 자, 현재 G01을 한번 지령이 내려줬으니까 다시 쓸 필요 없고요. 그냥 바로 요 다음 블록에 C점에 뭐 Z는 변하지 않는 거니까 C점에 X좌표 70, Y좌표 40이니까 X 70.0, Y 40.0 쓰면은 B에서부터 C까지 공구가 직선 보관되면서 가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D는 공구가 공작물 밖으로 벗어나 있는 위치니까 요 Y 위치를 한 67로 잡았습니다. 여기 60에 여기 한 2mm 날이 떨어져 있는 위치로 해서 67로 잡았으니까 다음 블록에서는 Y 67.0 하면은 공구가 이제 D까지 가면서 가공이 완성이 된 거죠. 그렇죠? 자, 가공이 완성이 됐는데 이제 공구가 공작물 근처에 있으니까 요 G00, 요 Z, 자, 이때는 G00으로 지령을 내려준 거는 지금 이제 안전거리를 도피하면서는 가공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그 위치 결정 지령을 갖다가 Z100까지 빠른 속도로 움직이라고 지령을 내려준 거죠. 자, 여기서 만약에 G00을 안 내리게 되면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러니까 G01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굉장히 천천히 공구가 위로 올라오게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주축이 회전하고 있으니까 다음 블록에서는 M05 하면 이제 주축을 정지시키라는 지령이 되고, 그 다음에 M02는 프로그램 종료가 지령이 돼서
NC 코드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전체 NC 코드는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작성하면 NC 코드가 지금 완성이 되는 거고, 자, 여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컴퓨터에 저장을 해주면 되냐 하면은, 먼저 파일 이름은 이제 제품 20으로 했습니다. 제품 20으로 해서 여러분이 그 메모장에다가 메모장을 열고 요 내용대로 그대로 메모장에다가 NC 코드를 갖다가 그대로 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주의할 거는 저장할 때 메모장에서 그냥 저장하게 되면은 확장자료 뒤에 txt가 붙죠.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컴퓨터에서 NC 파일을 쓰기 위해서는 이 NC 프로그램의 이 파일의 확장자가 NC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 형식을 모든 파일로 바꾼 다음에 여기 파일명 제품 20, 그 다음에 확장자는 NC로 해서 .nc로 해서 이 파일 이름하고 확장자까지 같이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장이 되면은 우리 이제 컴퓨터에서 그 시뮬레이터에서 이 파일을 갖다가 읽어 들여서 바로 이제 기계를 갖다가 작동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뭐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 한번 그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